물 관리, 비료 관리, 과반 관리. 뭐 생장 조절제가 어떻고 뭐 비료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인머스켓은 수세가 강한 품종이라서 물에도 민감하고 비료에도 민감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샤인 재배를 하시면서 캠벨 재배할 때와는 거봉 재배할 때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물 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물 주는 거는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물량 얼마를 줄 것이냐. 물량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러면 내 밭에는 1시간을 줄 것이냐. 한 번 줄 때 2시간을 줄 것이냐. 물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며칠마다 줄 것이냐. 그러니까 물 주는 거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몇 시간 줄까? 3일 간격으로 줄까? 5일 간격으로 줄까?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다르고 내가 농사 한 5자리 짓는데 밭자리마다 다 달라. 왜? 땅이 다 다르니까. 땅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자,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점적으로 주든 스프링클러로 주든 중요하지 않아. 요 기준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을 한 번 주는 양. 물 주는 양은 한 번 줬을 때 한 뼘 길이만큼은 줘야 된다. 한 뼘 깊이. 내 땅에 스프링클러로 주건 점적으로 주건 물을 줬을 때 내가 물을 딱 끊고 나서 뒤에 땅에서 표면에서 물이 한 뼘은 들어가야 된다.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근데 내가 물을 줬는데 가서 땅을 파보니까 한 뼘이 안 들어갔다. 한 뼘 20cm거든요. 20cm입니다. 20cm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물량이 적은 겁니다. 내가 1시간을 폈는데 물 끊고 나서 3시간 뒤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10cm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1시간 되게 많이 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땅에 들어간 거는 뭐 한다? 필요량의 절반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침에 물을 줬으면 물을 끊고 난 다음에 한 2-3시간 뒤에 그 물이 들어간 다음에 물 떨어진 자리에 땅을 파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20cm 들어가야 된다. 20cm는. 생각보다 물 빠짐이 안 좋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20cm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적으로 막 30분 해가지고 확 줬더니만 막 기분도 좋고 물이 흥건한 고래만 기분 좋아. 거의 한 논이 된 것 같아. 논이. 예?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뒤에 파봤더니만 10cm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물 다 어디 갔습니까? 구배를 따라서 그냥 흘러내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런 땅들은 생육기 때 스프링클러를 쓰면 좋지 않습니다. 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물 빠짐이 안 좋은 대부분의 땅들은 뭐 한다? 점적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2줄, 한 고래, 석줄 되면 더 좋고, 물론 물량이나 물 압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내 밭은 물 빠짐이 좋아. 30분만 줬는데도 어떻습니까? 마사토라스 물이 쭉 빠져. 그러면 30분 이상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뭐 합니까? 막 주는 거야, 막. 물 빠짐이 좋으니까. 줘도 물 안 채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내가 준 질소, 인산, 가리, 칼슘, 고토가 뭐 한다? 쫙쫙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비싸게 비료 줬는데 물 따라서 다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 빠짐이 좋다고 되고 말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땅이 얼마나 먹었느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밭 자리마다 다 다를 겁니다. 쉽죠? 주고 난 다음에 3시간쯤 뒤에 가서 뭐 한다? 파본다. 20cm 이상 들어갔으면 충분하다. 그 시간대가. 많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뭐 합니까? 더 줘야 되지. 근데 그런 땅이 있거든요. 40분만 점적으로 밀어 넣었는데도 어느 순간 골 쪽으로 물이 이렇게 빼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물 빠짐이 안 좋은 땅이죠. 근데 파보니까 10cm밖에 안 들어갔어.
물 빠짐이 안 좋은 땅들은 물이 들어가면서 막 속도가 더디거든요. 앞에 거는 다 못 들어갔는데 앞에 똥차가 밀려 있는데 뒤에서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합니까? 그 물이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골로 물이 배어 나오죠. 많이 준 것 같아 느낌적으로. 많이 준 거 아니다. 그런 밭들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끊어줘야 되거든. 한 40분 정도 돼가지고 물이 배어 나오면 물 끊었다가 한 2시간 정도 뒤에 그 물이 들어간 다음에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이 안 좋은 땅들이 농사짓기가 번거로운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줘라, 파봐라, 한 뼘 확인해라. 부족하면 더 주고 많으면 줄여라. 물량입니다. 자,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자, 주기. 며칠 간격으로 줄 것이냐? 20cm까지 땅에 물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물 주는 사람이야. 내가 5일 만에 물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성말랐다고 가물어 주지 말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호미 들고 가서 20cm 깊이를 뭐 한다? 파보는 거지. 그죠? 파봐가지고 밑에 물이 좀 잡히면, 뭉쳐지는 정도의 물이 잡히면 뭐 한다? 아직 줄 필요 없어. 하루나 이틀 더 늘리면 돼요. 간격을. 그죠? 근데 나는 5일 만에 물 주는 사람인데 20cm를 파보니까 20cm 안에 뭉쳐지지 않을 정도로 말랐어. 그러면 내 밭은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5일 간격이 뭐하다? 너무 먼 겁니다. 물이 부족한 거지. 그러면 뭐야 해야 된다? 4일, 3일 간격으로 당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고 파보면 돼. 그러면 암양에 있는 이 밭은 1시간 4일 간격. 진량에 있는 이 밭은 30분 이틀 간격, 3일 간격. 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게 물량과 물 주는 주기입니다. 쉬워요. 왜? 한 번만 해보면은 이 밭은 몇 시간 며칠 주기 딱 나오거든. 뭐 가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수분이 어떤 이러지 말라고. 수분 측정기를 뭐하러 사? 그냥 파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 주기입니다. 이제 주기. 생육 전체적으로 싹 나서 수확될 때까지 물을 좀 줄이는 시기가 있고 물을 늘리는 시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기준은 뭐라고요? 한 번 펄 때 얼마? 한 뼘입니다. 그죠? 한 뼘. 자, 그러면 싹 나기 전입니다. 그죠? 싹 나기 전. 노지에서는 2월 말부터 물을 엄청나게 푸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열흘 간격으로. 논에 물 대듯이. 깊이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땅에 지온을 올려서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물을 깊이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토양에 쌓여있던 찌꺼기도 많다. 염류직접이라 그러죠. 씻어내는 거지. 물로 씻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논에 물 대듯이 그냥 확 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잎이 석장 정도 나옵니다. 잎이 석장 정도. 자, 그러면 노지에서 대략 4월 15일에서 20일경. 이때부터는 물을 줄여주셔야 되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 이미 물은 많이 넣어놔서 땅에다가 좀 위아래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봄비도 내려. 그러니까 이때는 물을 줄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꽃필 때까지. 자, 그러면 이때는 한 뼘 기준이 아니고 한 번 줄 때 뭐 하면 좋겠다? 반 뼘 기준을 주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잎이 한 석장 나왔을 때부터 꽃필 때까지 웬만한 밭에서는 물 한 번 퍼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요 시기는 물을 좀 줄여주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잎이 12장 정도 나와서 5월 20일경이 넘어가면서 내 밭에 이제 꽃이 필 신호가 옵니다. 자, 꽃이 피는 신호가 어떻게 옵니까? 송이축이 쭉 늘어나죠? 송이축이 쭉 늘어납니다. 꽃 색깔이 녹색에서 만다. 약간 연녹색으로. 노란빛이 약간 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곧 꽃이 피죠. 그죠? 그때부터는 물량을 늘립니다. 그때부터는 한 뼘이 아니고 한 뼘 이상을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언제까지? 봉지 씌울 때까지. 약 40일경까지.
그때는 바닥이 좀 꿀렁꿀렁할 정도로 물을 퍼셔야 됩니다.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요때 물 아끼면은 포도알이 단단해지고 잘 안 큽니다. 잘 안 커져요. 그래서 싹나기 전에는 싹나라고 물 많이 주고, 싹나기 시작하면 꽃피기 전까지 물을 줄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줄여보세요. 꽃이 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네. 알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거의 7월 20일까지 노지에서 7월 20일까지 계속 물을 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포도알을 급격히 키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도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졌다, 꽉 찬 느낌이 났다, 그러면 다시 얼마로 들어옵니까? 한 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물량은 언제까지? 수확기까지. 자, 그래서 많이 주는 거는 잘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많이 주는 건 잘해. 그죠? 많이 주는 거는 마음은 되는데 틀면 되니까. 그죠? 틀면 되니까. 많이 주는 거는 잘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뭡니까? 언제 줄일 것이냐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언제 줄입니까? 물량을? 잎이 석장 나왔을 때부터 말 때까지, 꽃피기 전까지 줄인다는 느낌. 요때 많이 줄이시면 됩니다. 자, 평소 때보다 물을 억수로 많이 퍼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포도알 커질 때. 이때 물 아끼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알이 어우러졌다, 어느 정도 커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확기 때까지 정량을 꾸준히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다. 여기서 안 되는 거 하나. 캠벨 거봉 하시는 분들이 8월 하순부터 물량을 줄입니다. 물량을 줄인다. 왜? 캠벨 거봉에서는 뭐 있기 때문에? 생나라고 물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때 성숙기 때. 샤인은 물 줄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샤인은 물 줄이는 순간 수세 떨어지고, 강한 수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수세 떨어지면 당도 안 올라갑니다. 샤인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양으로 줄 것이냐. 20cm 기준입니다. 그렇죠? 주기는 파보면 돼. 파서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밭자리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물을 많이 주는 건 잘하니까 줄이는 시기가 이파리 석장 나왔을 때부터 꽃피기 전까지 많이 줄여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해라? 퍼라! 이렇게 하시면 물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600평에 30톤 싹 나서 수확될 때까지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4월부터 6월 말까지 뿌리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4월부터 6월 말까지. 실제로 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는 6월 초까지 뿌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새 뿌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요때 물 주면 뿌리가 잘 생긴다, 안 생긴다? 물 많이 주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물을 좀 줄이는 거. 요거는 물을 늘리는, 세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측뿌리 아닙니다. 이거 측뿌리 아니에요. 이거 포도나무입니다. 굵은 뿌리들이 많이 발달한다는 거지. 쓸데없이 물 많이 주면. 제가 교육을 해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 포도 꽃송이 위쪽으로 잎이 뽀글거립니다.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지에서도 일부 나타납니다. 하우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쓰지를 못해. 요거 뭐 때문이다? 꽃 피기 전에 쓸데없이 물 많이 줘서 그런 겁니다. 물을 많이 주게 되게 되면은 질소 가리는 강하게 흡수가 되면서 칼슘, 붕소 이런 것들, 잎이 좀 전개되고 펴지는 데 관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잎이 다 쪼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꽃 피기 전에 신초가 이렇게 확 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덜 휘는 것 쪽으로, 낚시바늘처럼 확 휘어버리면 요거 뭐가 많은 거다? 물이 많은 것이고, 물 따라서 질소 비료 쓸데없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요래 되게 되면 쓸데없이 양분 소모가 많아지는 것이고, 꽃 피고 알 클 때 쓸 당을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를 줄이란 말이고.
물을 줬는데, 꽃피기 전에 물을 줬는데 쭉 길어진다. 마디가. 그러면 뭐 하는 거다? 물이 많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끝이 낚시발 좀 휜다. 물 많은 겁니다. 요거를 내 감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부터는. 물이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실제로는 신초가 엄청나게 빠르게 크고 꽃이 엄청나게 빨리 큼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나무 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 관리 말씀드렸어요. 물 관리. 주구장창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주구장창 줄이는 것도 아니다. 내 밭에 맞는 물양 한 뼘 깊이, 물 주기 한 뼘 깊이의 물이 마르는 시점,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내가 찾아야 된다. 물 많이 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물 많이 주세요. 언제는 줄여라. 잎이 석장 나왔을 때부터 꽃피기 전까지.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마디가 길어지는 거 보고 끝이 휘는 거 보고 이 시기는 숨만 안 멎으면 돼요. 숨만 안 멎으면. 꽃피기 전까지. 서서히 키우는 겁니다. 서서히 튼튼하게 짱짱하게. 이때. 웃자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때 물하고 비료하고 막 써버리면 신초 굵기가 이렇게 되죠. 엄청 굵게 됩니다. 자, 신초 굵기가 굵다고 해서 포도알이 커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제가 현장 가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런 겁니다. 굵으면 수세가 강하다는 건데 굵은 쪽에 포도알이 안 커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웃자라서 그런 거지. 웃자라서. 오히려 이거 뭐 그냥 별로 안 굵은 것 같은데 집게손가락 굵기 정도도 안 되는데 오히려 지배를 처리해 놓으니까 포도알이 커지고 당도가 잘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꽃피기 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분들, 샤인을 포함해서 샤인 이후에 나올 신품종들, 알큰 품종들, 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품종들은 싹 나서 꽃피기 전까지 물량을 얼마나 어느 정도 줄여주는 재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농사법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료 관리인데요. 비료 관리. 예, 비료 관리. 비료 관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선을 하면 좋은데. 가을그름 쓰셨죠? 그죠? 밑거름 썼습니다. 그죠? 자, 밑거름은 석회, 태비, 용성인비. 그죠? 붕사. 끝. 양은 토양검사에서 알아서 주세요. 다만 딴 거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석회비료양은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5 토양검사 결과 6.5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쓸 양을 결정하시는 거. 매년 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싹 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뭘 써야 되는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찍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재 다 있어. 교재에 제 교재를 보니까 한 3분의 2 지점이 있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뭐 찍고 할 필요 다 있어. 다 있으니까. 자, 싹나기 전후로 해서 마그네슘 비료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샤인은 잎이 커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이 7월달 이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싹나기 전후, 자, 노지 비가림 재배에서 시기적으로 언제? 3월 말에서 4월 20일 사이, 언제든지. 물 많이 펴는 시기에 주면 좋겠죠. 그죠? 물에 녹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600평 기준으로 한 포 정도 그냥 밀어 넣어준다. 물에 잘 녹죠. 그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유 없이 하시면 됩니다. 이유 없이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싹이 나기 시작해서 신초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농사 잘 짓는 분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싹이 나서 꽃피기 전까지 투입하는 비료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뭐만 한다? 물 관리만 합니다. 보통. 물 관리만. 자, 그런데 흔히 요즘에 재배력이라고 나오는 부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재배력이라고 나오는 부분들. 부풀어 오르면 뭐 줘라. 이파리 2개 나오면 뭐 줘라. 넉 장 나오면 뭐 줘라. 6개 나오면 뭐 줘라. 그 막 재배력으로 해가지고 막 자기 제품들 막 끼워가지고 막 팔아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교적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저는 안 주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실 필요 없어요. 관주하는 거는. 황산 마그네슘 집어넣고 나면 꽃피기 전까지 줄 거 거의 없습니다. 안 줘서 서운한데 그러면 내가 전년도에 주던 양의 절반을 줄여서 한번 줘보세요. 표시가 난다 안 난다? 보통 표시 안 납니다. 그래 자신감이 붙으면 내년에는 올해 준 거에 절반을 주보세요. 표시 난다 안 난다? 잘 안 납니다. 결국 내가 그동안 뭐 한 경우가 많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을 비싼 돈 주고 준 경우가 많다. 네? 안 줘도 됩니다. 네. 다만 요 세 가지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거 대용품들도 있습니다. 신초가 뻗어나가는데 ip색이 좀 마음에 안 들어. ip색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파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질소 집어넣어야 돼, 질소. 관주하지 말고 옆면살포 하면 됩니다.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약 칠 때 섞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싸게 쓰려면 요소 쓰면 돼요, 요소. 요소 옆면살포 하면 됩니다. ip색 파랗게 하고 싶다. 자, 제품한테서 나오는 거 있죠? ip색을 좀 파랗게 하고 싶다. 나르겐 치면 3일 만에 잎 새파래지죠, 그죠? 쓸데없이 관주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잎이 너무 새파랗고 물량을 줄여도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센 거죠, 그죠? 그러면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쓰면 좋겠습니까? 인산, 가리. 제품으로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부리오도 있습니다, 그죠? 부리오. 그 외에 부리오 말고도 많습니다. 인산, 가리를 옆면살포 하는 거. 비싼 거 말고 싼 거 쓰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량요소. 미리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리근은 저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한 3번 꼽히기 전까지. 노지 재배하시는, 비가림 재배하시는 분들도 한 2번 정도는 약 칠 때 그냥 같이 섞어 쓰라고 권해드립니다. 왜? 아까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부족이자? 칼슘이나 붕소 부족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물을 쓸데없이 많이 쓰니까. 신초 뻗어 나갈 때. 그죠? 그러니까 요때 땅에는 있지만 흡수가 잘 안 되는 미량 요소를 투입하기 위해서 미리근이라는 미량 요소를 모아놓은 사종복비를 쓰는 겁니다. 싸요. 미리근은 결국 붕소 영양제입니다. 붕소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소 사종복비. 미붕탄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붕소가 30% 들어있어요. 그 제품 안에. 그래서 저는 꽃피기 전에 반드시 붕소를 투입할 수 있는 옆면살포를 권해드립니다. 2번 내지 3번. 약 칠 때. 그러면 순도 잘 빠져나가고 잎도 쪼글거리지 않고 창립 이후에 포도알도 잘 커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싹 나서 꽃필 때까지 줄 게 잘 없다. 웬만한 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이축이 쭉 길어지면서 꽃이 필 준비를 합니다. 자, 줄였던 물을 이제 뭐 한다, 이제? 물을 퍼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꿀렁꿀렁할 정도로 그때부터 물을 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꽃이 일시에 확 피겠죠, 그죠? 그때 물 집어넣을 때 아미노산 액비 같은 거 한번 싹 섞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아요. 맹물 주는 것보다는. 꽃피기 직전에 물량을 확 늘리면서 아미노산 액비 같은 거 관주용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꽃이 훨씬 더 일시에 강하게 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아미노산 액비? 아미노산 액비. 동네에서 파는 거 제일 싼 거. 비싼 거 말고. 예? 러시아산 해조 추출물 넣었다고 속지 말고. 예? 러시아 건지 해조 추출물이 들었는지도 몰라. 그죠? 그냥 아미노산 액비는 제일 싼 거 쓰면 되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고라니가 로드킬 돼 있으면 그거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고무다라에다 넣어가지고 당밀 같은 거 집어넣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나오는 미생물 같은 거 집어넣고 뭐 한다. 발효시켜. 동물성 아미노산 액비죠.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죠? 그래서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거 말통에다가
받아놓고 주시면 그만큼 좋은 아미노산 EP가 없다. 그래서 아미노산 EP 비싼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질소 공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꽃을 확 피운 다음에 1차 지베렐린 처리가 들어가죠. 그죠? 1차 지베렐린 처리가 끝나는 직후에 질소 가리 비료를 씁니다. 질소 가리. 그죠? 흡수가 빠른 질소한테 질소, NK 비료, 폴리피드도 있고, 치오다도 있고, 요즘에 많이 있어요. 야라 제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때 알 키우는 시기 있죠. 그죠? 1차 지베렐린 처리 직후부터 7월 한 20일경 포도알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흡수도가 좋은 킬레이트화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25kg 한 푸대에 한 8만 원에서 비싼 거는 12만 원씩 해요. 그런 거 써야 됩니다. 그게 양을 적게 쓰면서도 흡수도가 빨라서 포도알이 빨리 커지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 한번 관주할 때 600평에 대략 한번 관주할 때 뭐 한 4kg, 5kg밖에 관주 안 합니다. 한 포씩 안 넣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그죠? 흡수도가 좋기 때문에 조금 넣어도 잘 흡수가 되고 포도알이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1차 지베렐린 처리가 끝나고 포도알이 어느 정도 커지는 7월 20일경 요때까지는 물량도 늘리지만은 괜찮은 질소질 비료, NK 비료, 좀 비싼 거를 관주용으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때 포도알을 확 키워야 됩니다. 이때 포도알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봉지가 씌워졌겠죠, 그죠? 이제 봉지가 씌워졌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칼슘이 부족할까봐 봉지 씌우기 전후로 뭘 집어넣는다고요? 질산, 칼슘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0평에 대략 10에서 15kg. 질산칼슘 물에 잘 녹습니다. 사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질산칼슘. 그런 다음에 봉지를 씌우고 그 뒤로는 뭐 하면 좋겠다? 인산가리. 그렇죠? 황산가리. 잎으로 칼슘 연면살포. 칼슘 연면살포 하는 방법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석회 보로데이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염화칼슘을 사서 싸게 쓰는 방법도 있고 번거롭지만 농약방 가서 비싸게 주고 효과 좀 떨어지는 수월한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인산가리, 황산가리, 물에 잘 녹는다, 잘 안 녹는다? 예? 잘 녹습니다. 인산가리, 황산가리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봉지 씌워놓고 인산가리, 황산가리를 보고 쓰면 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어머님 질문을 하셨어요. 인산가리와 황산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제가 보는 인산가리와 황산가리의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자, 봉지를 씌워놓고 포도알 사이즈를 억제하면서 당도를 올리는 것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인산가리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는 포도알이 잘 크는 밭이야. 포도알이 잘 크는 밭이면은 봉지 씌워놓고 인산가리를 쓰시면 좋겠죠. 그죠? 자, 나는 봉지를 씌웠는데도 포도알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 후반부에. 그러면은 인산가리보다는 뭘 쓰시는 게 좋겠다? 황산가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당도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가리는 포도알 사이즈를 억제하면서 당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산가리는 포도알을 좀 키우면서 뭐 한다? 당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봉지를 씌워놓고 인산가리를 쓸 것이냐 황산가리를 쓸 것이냐는 요거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뭘 한번 집어넣는다. 봉지 씌우기 전후로 황산가리를 집어넣습니다. 황산가리. 언제는 질산칼슘 넣으라며.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월 말경에 질산칼슘 한번 밀어넣고 한 10일 띄어서 7월 10일경에 황산가리 밀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봉지가 씌워질 것이고 칼슘은 연면살포. 그 이후에 관주용은 인산가리를 쓸 것이냐 황산가리를 쓸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이름 하나 알려줘. 제가 촬영을 안 하면 까드리겠는데 촬영을 해서 하여튼 가서 인산가리 줘. 그러면 인산가리를 주
그걸로 하는 관주용 비료를 줄 겁니다. 황산가리죠. 그러면 줍니다. 회사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조금 비싸긴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적게 쓰고 잘 흡수되는 거라서 결국은 예전에 쓰던 싸고 많이 쓰는 비료하고 비용은 비슷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 말에 예? 예, 6월 말에 그냥 질산칼슘을 600평에 10에서 15kg 집어 넣으세요. 질산칼슘. 후기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아주겠습니다. 질산칼슘에는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알 비대 효과도 큽니다. 그렇죠? 칼슘 중에 제일 땅에서 흡수 잘 되는 게 질산칼슘입니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6월 말에. 자, 황산마그네슘 7월 10일경에 질산칼슘 집어넣고 7월 10일경에 한 10일 띄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황산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은 그냥 600평에 10에서 15kg 그냥 넣으시면 돼요. 물에 잘 녹으니까. 질산칼슘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렇죠? 뒤에 넣는 인산가리, 황산가리 다 잘 녹아요.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가 어렵다? 칼슘이 어렵죠. 칼슘. 봉지 씌워놓고 뭐 해야 된다? 옆면살포 해야 되니까. 칼슘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뭐가 빠졌다? 딴 거는 다 영양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빠졌다? 질소가 빠졌거든요. 질소. 7월 10일경부터 NK 비료가 거의 끝이 나면 그 뒤로 질소를 넣을 일이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잎색이 8월달 넘어가면서 잎색이 좀 옅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뭘 쓴다고요?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미노산 액비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게 파는 데 가가지고 관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 잎색이 약간 살아나는 기분이 나요. 자, 약 칠 때 나르겐 쳐도 뭐합니까? 약 칠 때 나르겐 쳐도 뭐한다? 잎색이 새빨갛게 살아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포도알이 굵어진 이후에 8월달 이후에 말랑말랑해지고 당도를 올리는 시기에는 직접적인 질소질 비료를 관주하기보다는 관주용은 아미노산 액비를 쓰시면 되고 잎색을 새파랗게 하고 싶으시면 뭐 하면 되겠다? 잎으로 약 칠 때 나르겐 같은 거 연밀살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정리한 건데요.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데 교육을 해보니까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해주면 안 됩니까? 한 장으로, 월별로 한 장으로 정리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까지 해가지고 작업들하고 그 다음에 비료 관리하고 관수 관리하고 병해충 관리하고 한 장으로 넣어놨습니다. 글자 크기가 작아서 가름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다 듣고 집에 가서 이걸 딱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안 찍어도 된다니까. 책에 다 있다니까. 예. 자, 쉬는 시간에 또 우리 어머님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동과가 나온답니다. 속이 빈다는 거지. 이렇게 속이 안 비어야 되는데. 그죠? 속이 빈다라는 의미는 1차 지베렐린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봉지 씌울 때까지 과립 비대기 때죠. 그죠? 요때 뻥튀기를 너무 잘하신 분들입니다. 수세보다 뻥튀기를 더 잘한 거지. 더 잘한 겁니다. 그런데 포도알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뭐 요 정도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 정도 감안할 수 있어요. 요거 안 나오는 것보다 요거 없으면서 포도알 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포도알이 크다. 나는 충분히 포도알이 큰데 너무 잘 키워서 그런지 요런 게 나온다. 그런 분들은 요런 거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알을 덜 키워야 되겠죠? 알을 덜 키우려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적심 시기를 늦춘다. 그렇죠? 잎을 11개, 12개 이상 뺀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적심을 하시면 이런 증상이 훨씬 완화됩니다. 그렇죠? 자, 2차 때 더커리 농도를 좀 줄여주세요. 2차 때 더커리 농도를 줄여주시면 이런 증상이 좀 덜합니다.
아예 안 생기게 하려면 뭐 쓰면 됩니까? 풀매트 쓰면 되지. 자, 풀매트 쓰면 포도알이 잘 커진다, 잘 안 커진다? 예? 예? 봐봐, 우리 아버님 봐봐. 풀매트 안 커져요, 안 커져요. 아, 또 풀매트 만드는 회사에서 또 뭐가 따겠다고 나오겠네, 또, 그죠? 그래서, 같은 수세라면은 풀매트가 알 키우는 힘이 제일 약해요. 같은 수세라면 더크리가 알 키우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알을 키워야 된다는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풀매트 시기상조다. 그죠? 그래서 2차 때 더크리 농도를 줄이시면 8대 쓰다가 이런 게 생긴다. 근데 보다 크는 거는 문제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10대 쓰면 되겠지, 2차 때. 그래도 생겨. 보다는 잘 커. 그러면 다음에 몇 대? 12대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2차 때 농도를 줄여주시면 포도 껍질도 얇아지면서 공동과도 줄어들면서 포도 껍질이 얇아지니까 식감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풀매트는 포도알 키우시려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우스에서도 가급적이면 풀매트는 안 쓰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